오늘 윤 전 총장의 부산 일정에는요, 잠시 화면에도 지나갔지만 장제원 의원, 안병길 의원 등 부산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메뉴는 부산의 대표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쪽이 옛날 검찰 부분. 맞습니다. 저희 여기서 근무를 좀 했어요. 여기 국민검사 시절에 좀 있다가 거제리로 이사가거든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멍게 비빔밥 하는 집 있어요. 집인가? 없어졌죠. 8월 말에 연탄불에다가 가을에 나오는데 전어 술 한두 잔 먹으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가서 누가 컴퓨터 끌래. 자, 우리 총장님 화이팅하시라고. 네, 고생하시고 대선 꼭 좋은 결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야야. 부산 돼지국밥이 참 애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화 변호인에 보면은 우리 노무현 변호사님이 1차 하시고 꼭 그 마지막에 돼지국밥에 윤 전 총장의 소주 한 잔을 이렇게 같이 기울였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 소주의 간접 광고가 있기 때문에 이 소주의 상호는 뭐 굳이 특별하게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산 사상의 장제원 의원, 부산 서동의 안병길 의원, 부산 동래 지역구인 김의견 의원 이렇게 이현정 의원. 네. 부산을 찾았는데 부산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 3명 함께 동행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그 대전이라든지 또 대구라든지 이때와는 좀 다른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그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동행하지 않았는데 이번 부산 행보부터 의원들이 이렇게 동행을 하고 있는 거는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지난번에 이제 조기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을 때 그게 아마 이름을 얹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입당을 촉구하는 거지만 사실상의 친윤계가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특히 이렇게 이제 의원들을 일단 이제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상당히 좁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인터뷰나 이준석 대표와 회동을 통해서 뭐 8월 안에는 곧 결정할 것이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의원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뭐 이런 만남을 보면 결국은 국민의힘과 거의 차별성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입당 문제가 이제 진척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대화에서 참 주목되는 게 뭐냐면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보면 노무현 변호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참 주목되는 대목이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노무현 대통령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나눈다. 이것 또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나오지만 이 후보가 또 지역에 가면 지역 언론들이 또 이런 거를 굉장히 또 많이 보도를 합니다. 또 지역에 또 기자들하고 기자회견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좀 이제는 보면 정치적인 메시지들을 좀 띄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 부산 행보 같은 경우는 이전 행보와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한층 더 정치와 좀 가까운 행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일단 크게 좋게 보면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정미영 의원님. 근데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현역 지역 의원들이 함께 동행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거를 마냥 좋게만 받아들이진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부산 지역에 갔으면 사실은 그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잖아요. 장제원 의원 같은 분은. 그러면 충분히 나가서 저는 저렇게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지난번에 그 최재형 원장이 입당하시면서 그 우리 지도부에게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돕는 방법이 최재형 원장을 도와주라고 당협위원장들이나 당원들한테 그냥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내에도 다른 인사들이 계시잖아요. 후보들이. 근데 특정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고안해낸 게 뭐였냐면 지금 당원 당규에는 당협위원장이나 당원들에 대해서 그 특정 캠프에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최고위원회 지도부 의결로 이제 당내 인사의 경우에는 그 누구든지 그 원하시는 대로 후보 캠프에 가서 도와주셔도 된다라는 걸 의결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입당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당협위원장들께서 그냥 가서 막 캠프에 이름을 올리고 하는 거,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도부의 방침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를 구성했는데 그 지도부를 무시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고, 예.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을 그 야권 단일 후보로, 그 다음에 우리 입당을 진짜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국회의원들이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밖에 있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나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진짜 입당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협위원장 자리를 사퇴를 하고, 아하. 예, 일단은 탈당을 해야죠. 탈당을 해서 돕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복당을 하죠. 그렇죠. 복당. 아니, 복당은 무조건 받죠. 지금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번에 우리 앵커님이 저한테도 얘기하셨지만 기승전 입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위원님이 주로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네.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 빨리 들어오라고, 입당하라고 얼마나 많이 저희가 얘기를 예. 했습니까? 특별히 제가 더 많이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일단은 빨리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자칫 보이기에는 세대결로 보일 수 있고, 아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했고, 윤석열 입당 촉구 성명을 낸 40명의 의원들은 뭐 이걸 해당 행위자로 보는 건 지나치다라고 했는데, 윤 전 총장의 오늘 행보는 사실 입당 전임에도 국민의힘 경선 행보가 아닌지 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글쎄요, 일단은 국민의힘과 거리를 가까이 하는 지렛대 역할을 오신 분들이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장제원 의원도 아마 본인이 입당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정치권과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그 지렛대 역할을 자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난 일요일에 이 건대 치맥 회동 끝난 후에 8월 입당 시기 언제로 이야기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걸 쪼지 말라는 게 오늘의 교훈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윤석열 예비후보 같은 경우도 8월 안에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한 만큼, 예. 이준석 대표도 말씀하셨고 윤석열 예비후보도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지금 서로가 서로를 쪼는 것보다는 8월까지는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 그래봤자 아마 2, 3주 아니겠습니까? 그 네. 정도의 시간을 서로에게 좀 주는 것이 시너지라는 세 글자, 이 시너지라는 글자 역시 이준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글자입니다. 예. 시너지를 내기 위한 어떤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는 기간이 아닐까 싶어서요. 예. 조금은 더 두고 보면서 시간을 가지게 되면 오늘 국민의힘 현역 의원 세 분과 오찬을 함께 하신 것처럼 국민의힘과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굳이 또 이준석 대표님이라고 극정치까지 하시고. 사석에서는 호용오지하는 사이지만 알겠습니다. 공석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반윤, 친윤, 반윤 벌써부터 갈려서 이게 부산 윤 전 총장이 이제 어떤 지역 행보를 할 때마다 좀 더 이게 부각되지 않냐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각될 가능성이 있죠. 윤석 대표 입장에서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 대표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쨌든 대선에서 중심에 서야 되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성장하고 뜨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 전 총장이 외부에 있는데 많은 이제 당협위원장들이나 의원들이 윤 전 총장을 지지하고 함께 모이고 이런 모습만 부각이 되면 국민의힘 안에 있는 잠재적 대권 후보들은 거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권도 사실은 윤 전 총장 쪽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나중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면 하나의 모습이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가 본인한테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표로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성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의원들이 말을 안 들어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입당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런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건 제가 그냥 미래를 예측해 본 건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안 들어오고 그냥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데리고 제3세력을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그건 엄청나게 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건 가능성이 아직은 낮지만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이 친윤, 반윤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오래되면 될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더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는 입당 전임에도 박형준 시장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부산 지역 현역 의원들과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윤 전 총장 오늘 부산에서 입당 관련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선거는 한 8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긴 마라톤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경기를 보시는 국민들이나
또 여기에 직관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저 사람이 뭐 트랙 밖에서 뛸지 뭐 뛰다가 들어올지 또 몇 번 라인을 고수해 갈지 이런 것은 제가 이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제가 결론을 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으니까. 8월 입당설에 딱 잡아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랙 밖에서 뛸지 뛰다 들어올지 몇 번 라인을 고수해 갈지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결론을 내서 알려드리겠다. 이현정 의원님, 원래 입당설이 막 불거지는 게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였고 독자 행보가 좀 피로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입당설이 좀 불거졌었는데 윤 전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다시 좀 자신감을 되찾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이러다가 진짜 윤 전 총장 입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묻죠? 뭐 물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지금 입당 문제를 가지고 물론 뭐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질문을 할 텐데요. 사실 이제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윤 전 총장이 그러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지지율이 막 확 상승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입당하고 안 하고가 예를 들어 입당하면은 뭐 지지율이 상승이 보장되고 안 하면은 추락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결국 뭐냐면 지금 윤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이런 어떤 방향성이 제대로 국민들 앞에 지금 알려지느냐 안 알려지느냐 이게 지금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전 총장도 물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지금밖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조금씩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걸로 이슈를 삼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냥 계속 입당 프레임에 합치면 국민들 입장에 좀 짜증이 납니다, 이제. 이런 자꾸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입당한다고 해서 뭐 바로 그냥 뭐 한다면 당연히 하겠죠. 근데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 또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이거는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는 문제거든요. 자꾸 입당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입당할 수 있는 여지는 마련해 두는 것인지 국민의힘 내에서 입당을 하면 그다음에 모른 척하는 게 아닌지 뭐 등등 국민의힘 내부도 보면 입당 관련된 준비를 도무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 윤 전 총장이라는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또 정치적인 비전이 뭐냐 이걸 지금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꾸 입당론에 말려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입장들을 좀 이야기하는 게 스스로가 이 국면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아닌가. 그래서 좀 저는 프레임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머지않은 시간에 알려드리겠다라는 말도 말이지만 어떤 메시지를 갖고 민심을 듣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과 포부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걸로 이슈로 삼아가는 게 저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말들이 나왔던 윤 전 총장의 부산 행보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제도 윤 전 총장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